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관 아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무실 인테리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이제 시험관 아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노산이에요. 이거는 자연 임신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은 병원에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몸 스캔을 한번 했죠. 저도 하고 신랑도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혹시 시험관하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산정 검사랑 그다음에 시험관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가서 그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저도 자칫 잘못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아보고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뒤늦게 깨달은 케이스라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몸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 여러 가지 병력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연 임신은 정말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우선 2017년도에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난소의 기형종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유방암 종양 있잖아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였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전절제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전절제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한쪽을 전절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절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보형물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보기 흉한 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보형물 있는 쪽은 탄탄한데 이제 가슴이라는 게 이제 나이 들면 처지잖아요. 한쪽은 처지고 한쪽은 탄탄하고,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쪽도 전절제를 결국에는 해서 거기에다가도 보형물을 보통은 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쪽까지 전절제를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전절제는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을 바꿨어요. 병원을 바꾸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방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했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지 않았었고 제가 거부했거든요. 저 호르몬제 투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안 해도 돼요 환자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호르몬제 투여도 안 했고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부분 절제를 해서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을지 안 남아있을지 이게 정확하지 않다. 안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항암 치료까지 하는 거는 너무 과잉 진료인 거이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그 주변 부위를 그냥 태우자. 그래서 저는 방사선 치료만 했거든요. 그리고 호르몬제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게 부작용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항암제도 부작용이 무섭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제는 암 환자들의 그 대화 소통을 하는 그런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늪에 빠지는 느낌?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망가져서 여기를 잘라내고 한쪽이 어떤 기관이 또 망가져서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운이 안 좋은 케이스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리고 이제 기형종 같은 경우에는 난소 쪽에, 왼쪽 난소에 5.6cm의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병원, 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이것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난소 한쪽을 그냥 제거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소를 제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미친 듯이 검색을 했어요. 이 난소를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검색을 해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런 보존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난소 안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액체 있잖아요. 그 국물만 빼내는 거예요. 그 국물을 빼내게 되면 이 혹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혹 사이즈를 줄여서 그 난소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난소를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술을 그때 당시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암 진단, 암과 암세포와 그러니까 조직이죠. 그 종양하고 그 다음에 난소 쪽. 근데 둘 다 지금 보면 공통점이 여성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오른쪽 난소도 있고 왼쪽 난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형종을 줄인 거거든요, 사이즈를. 근데 이거를 제거를 안 하고 제가 살렸잖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열심히 일해요.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야, 아픈 애인데, 얘가 아픈 애인데, 제가 이제 매번 여러 번 그 산부인과 클리닉에 가가지고 지금 이 난포들이 커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얘네들이 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클리닉에. 항상 왼쪽에 있는 난소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난소는 얘가 너무 게을러. 그래가지고, 이때 이거 제거했으면 어쨌을 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그때 제거 안 한 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무조건 제거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그 진료를 거부하더라고요. 좀 황당하긴 했어. 근데 어딘지는 얘기 안 한 3년, 4년 전에 제가 자궁에 폴립이 너무 많아서 그 폴립 제거하는 시술을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궁 쪽도 시술했지, 난소에 혹이 있죠, 그 다음에 유방 쪽에도 암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절제하고 시술을 했죠. 그러니까 여성기관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산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신랑이랑 저랑 둘이 같이 방문을 했어요. 우선은 연애 때 먼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산전검사를 저 혼자서 한번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랑 둘이 같이 가서 산전검사를 같이 했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AMH 수치가 0.9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가서 1년이 지났죠?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0.4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이렇게 반으로 확 줄은. 0.9도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0.47은 와, 이거 진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도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정자 검사를 해봤는데 신랑의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정자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자 모양이 만약에 기형의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난자 있는 데까지 얘네들이 헤엄을 쳐서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난자 2개를 채취를 했는데 등급은 한 중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배아 이식을 오늘 했는데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아예 이식조차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난자 상태가 너무 엉망이거나 아니면 수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분열이 안 됐다거나 아예 그냥 태아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면 아예 이식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도 솔직히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자꾸 나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수치도 너무 낮고 나이도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배아 이식을 할 수는 있었다. 이게 임신까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는 있었다. 그래서 휴, 다행이다. 근데 그 사진 들고 오는데 기분이 그냥 좋더라고요. 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T이신 건지 제가 보기엔 T이신 것 같아요. 설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뭘 많이 물어보지도 않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몰랐는데 자궁 내막이 얼마만큼 두꺼워져야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궁 안에 무슨 삼선이 보여야 된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자 채취하고 나서 보통 바로 얘기 안 해주나? 중급인지 상급인지.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주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취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등급이었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배아 이식을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여쭤봤죠. 오늘 이제 배아 이식하는데 자궁 상태는 괜찮은가요? 왜냐면 제가 이제 폴립 제거하는 시술을 2번을 해가지고 걱정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내막 상태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시험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뭐 과거 병력에 대한 부분을 여성 기관 쪽에 문제 생긴 것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린 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냥 뭐 거의 움직이는 종합병원 수준이어가지고, 뭐 예전에 폐렴 때문에도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었고, 뭐 장염부터 시작해서 위염, 뭐 그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병력들이 정말 많긴 한데, 어찌됐건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거고, 항생제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22살 때 죽었을 거예요. 그중 가장 아픈 게 무엇이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폐렴이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왜냐면 열이 정말 너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열이 오르고 그냥 블랙아웃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제가 이 주사 아픈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시험관을 하려면 자가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가 시험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시술인지 알아야 되니까 유튜브로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들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이제 예비 엄마분들 다 고통스러워하고 주사 맞으면서 우시고 막, 아 이제 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얼마나 아프면 우시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겁을 많이 먹었는데, 우선은 그냥 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주사는 아예 느낌도 안 나는 주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을만 했다. 지금 현재 배아 이식하기 전, 그 다음에 배아 이식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계속 맞아야 되는 주사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이제 넣어주는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 호르몬이 지용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점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게 돌주사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사 주입을 할 때는 느낌이 안 나요. 안 아파요. 근데 주사를 맞고 나서 약간 뻐근해요. 주사를 맞고 나서. 그리고 이게 약물이 잘 퍼지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스쳤을 때 아픈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할만해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뭐 임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2~3달 정도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 통증이, 그 뻐근한 그 통증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맞을 공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른쪽 배 있는 쪽에다 맞을 때는 통증이 좀 심하고 왼쪽은 좀 괜찮아요. 질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별로 뭐 아프다? 뭐 아픈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질정이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질정이 왜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질정 부작용으로 그 자결감 같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타는 듯한 느낌, 그 외음부가 타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간지러움,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사 안 맞고 차라리 질정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사 시간을 처음에 정할 때 잘 정하셔야 돼요. 미리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첫 주사를 시작을 하는 게 어떨지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시험관 아기를 오늘 시작할 거를 예상하지 못한 채 병원에 예약을 잡을 때 4시 반으로 예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간호사 선생님이 오늘 주사 맞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맞는 방법을 어찌됐건 제가 직접 보고 그거를 이제 익혀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그러면 오늘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았거든요. 근데 그 간호 선생님이 앞으로는 계속 이 시간에 맞으셔야 돼요. 지금 큰일 났다. 처음 시작할 때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참 시작할 때였었거든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시간이 4시 반이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는 도중,
그리고 철거를 하는 도중에 제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완전히 철거가 안 된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무실 그 한켠에 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공사판 안에서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공사장 안에서. 여기저기 막 다 뜯어져 있고 막 그런 폐가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핸드폰 그 라이트 있잖아요. 조명을 켜놓고 이제 그게 주사라든가 액체 이런 건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켜놓고서는 아 이게 지금 수압이구나, 이제 아 이게 시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간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첫 시간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초반에 좀 애를 먹었어요. 중간중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데 중간에 주사 놓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오전 시간에 맞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호르몬 주입이 되는 게, 그 호르몬이 자기 기능을 제일 잘하는 시간대가 오전이래요. 그래서 오전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사 맞고 출근하는 게 저는 딱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어찌됐건 고생을 좀 했지만. 그리고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기는 한데, 그 난자 채취할 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는 그 방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커튼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이 계속 들려요. 뭐 누구누구 환자분 난자 몇 개 채취됐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들리는데, 저는 이미 2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나머지 분들 채취된 거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7개 채취되셨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은 7개가 채취가 됐네. 아 좋겠다. 19개 채취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개에 완전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와도 공남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건지 이렇게 대기 시간이 막 무한정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저는 참을만 했어요. 왜냐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싶으면 저는 게임을 했어요. 시간 때우기에는 정말 짱이어가지고. 근데 그거 게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제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전혀 없었고, 뭐 제가 이제 M 난임병원을 다니는데 주차 공간도 좋았어요. 그 건물 내에 있는 주차 공간을 웬만하면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바로 앞에 또 주차할 수 있는 빌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차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고. 그 멘탈이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1차여서 멘탈이 아직은 나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은 별 생각은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뭐 2차, 3차까지 가게 되면 저도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또 모릅니다. 저도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서. 이거는 만약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에 정말 좋은 여러 가지 기운들을 이렇게 뿜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식을 했고 한 2주 정도는 조금 조심하면서 걷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피터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혈액순환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2주 뒤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착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신이 됐건 안 됐건 그 유무에 상관없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지금 요가 클래스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복부에 힘이 가해지는 그런 운동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그냥 걷기를 하고, 2주 이후에 그 결과를 제가 이제 듣게 되면 그때는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하리라. 요번에 시험관을 시작을 했고 한 2주 뒤에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사무실 이전한 그 구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만 잘 해결이 되면 이제 골치 아플 일이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좀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영상을 더 많이 찍어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이제 시험관하기 시작 1일차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이제 첫 주사를 맞았고요. 주사가 이제 하루에 맞아야 되는 게 2개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따로 여러 팩이 있긴 한데 한 팩만 우선 꺼내봤어요. 다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원에서 맞아보니까 덜 아파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예 안 나는 그런 주사고, 얘는 바늘이 들어갈 때는 느낌이 안 나는데 액체가 들어갈 때 뻐근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보면은 멍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첫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사 맞은 부분에는 멍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 빼고 나서 비비지만 않으면 멍이 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맞아보고 한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영양제인 건데, L-카르니틴? 신랑이랑 저랑 둘이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L-카르니틴 먹고 있던 게 있었는데, 뭐 병원에서 처방까지 해주었다라는 거는 뭐 꼭 필요한 아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막상 오늘 주사를 하고 그러고 오니까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고통스럽다, 아직은 이제 시작이니까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와, 이제 진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다. 좀 약간 설레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설레이는 감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냉장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을 같이 주셨어요. 뭐 회사에 가서 주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너무 장시간 동안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이제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약이 변질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구 카페를 갔다가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주사 가방이거든요.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들고 다녀요. 시간 혹시 놓칠지 몰라가지고 너무 뭐 차가 막힌다거나 집에 오는데 뭔가 변수가 생기면 차 안에서라도 맞으려고 지금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사를 맞을 생각입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반이 좀 넘었고요. 내일 6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7시쯤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때 채취를 할 거예요. 난자 채취. 우선은 지금 첫 시도인데 난자가 왼쪽 오른쪽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커졌대요. 그러니까 총 2개 정도? 근데 그 2개가 퀄리티가 어떨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2개가 나왔다는 게 어디야,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오늘 잠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12시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잠이 안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채취하고 나면 마취가 깨잖아요. 마취 깨고 나서 그냥 제가 운전해서 집까지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안 될 일인 건가? 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 된대요.
도착했는데 7시에 문을 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야외에서 기다리고 있어. 추워요. 사람들이 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다 난자 채취하러 온 사람들이겠지? 오늘이 토요일, 지금 시간이 6시 한 45분? 이 정도 됐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야? 일하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부지런한 건지. 보스가 퇴근을 해서 마중 나왔어요. 난자 채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기 전에 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된대요. 프롤루텍스. 근데 첫날에 채취하고 나서 간호사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주사를 한번 놔줬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제가 스스로 놔야 되는데 재택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놔준 그 주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겁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맞고 나서 후유증이 너무 심하면 배가 너무 멍든 거 이상으로 너무, 그러니까 막 손만 대도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이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 배가 남아나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놨을 때는 안 아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주사액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사를 맞을 때는 아프진 않은데 맞고 나서가 좀 뻐근한 느낌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뻐근함의 정도를 너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넣으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주사 놓을 때 아프지 말라고 제가 이걸로 차갑게, 뱃살이죠, 주사 맞는 자리에다가 살짝 놓고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놓습니다. 이게 질정이거든요. 사이클로제스트 질저지.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여기 옆에 써있네. 프로게스테론 성분을 이제 몸 안에다 주입을 해서 넣는 건데, 영국 거네. 오늘 이거 이제 질정 주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아 이식을 하러 갑니다. 뭐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질 않으셔가지고 지금 내가 제대로 사이클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궁금한데 설명이 없어서 뭐지? 밤새 잠을 못 자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막 그랬죠. 네, 이거 이식하고 이제 배아 이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기 걸렸는데 날씨는 되게 좋네. 아니 이런 날씨에 왜 감기가 걸리는 거야. 좀 미치겠어. 근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배아 이식할 때 이미 신랑이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여가지고 저거 딱 일주일 뒤에 나한테 오겠구나. 항상 그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감기에 되게 잘 걸려와요, 신랑이.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일하면서 걸리는 거라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기에 올맞고 처방을 받으러 갑니다. 지금 병원을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러네요. 야단났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만 억제해 줄 수 있는 타이레놀만 처방을 해주셨고요. 제가 인후염이래요. 그래서 탄툼, 가글 있잖아요. 그거 2개만
처방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럼 임산부들은 염증 생기면 어떡해? 그냥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쇼킹인데? 아니 임신 중에 이제 절대로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야. 어찌됐건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찌개거리를 좀 사고 이제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블루베리는 먹어요. 그래서 목살이랑 블루베리랑 사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날씨는 정말 더럽게 좋네요. 몸 상태는 약간 메롱인데.